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정부가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이날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 60일째 되는 날로 선거 운동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채 2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조기 대선 날짜로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상 3일 이전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월 2일 월요일의 경우 주말에 대선일까지 3일 연휴가 되면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말로 대선 날짜를 정하면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열린 19대 대선도 60일 뒤인 5월 9일에 실시된 만큼 이번에도 전례를 따를 거란 관측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을 확정 공고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3일엔 수능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험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이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5월 1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를 등록하고 다음 날인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표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보류한 만큼 한 대행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선 날짜 공고를 4일로 단축하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일을 신속하게 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에는 공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대행이 오는 14일까지 지정하면 되는 대선일을 더 빨리 공고하도록 강제하는 법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거리 후 10일 이내 대선일을 발표하면 되는데 4일 이내로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한 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고 미룰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처럼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수 있다고 불신하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연할 가능성이 있어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한 뒤 사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대표 사퇴 후 출범할 수 있어 민주당이 한 대행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혹여 윤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이 보수 재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당내 일각에선 탈당을 암시하는 거취 정리 요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메시지를 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흡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지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도 당에서 본인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겠냐며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친한계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암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거취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면 자유롭게 해주셔야 된다. 사랑하면 탈당하세요. 자유롭게 해달라라는 정도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나경원 의원이 오늘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회 권력에 더해 대통령까지 민주당에 내줘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저에서 차담을 가졌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잘 내야 한다는 걱정도 표한 걸로 알려집니다. 오늘 회동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 많은 역할을 해줘 고맙다고 격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탄핵 심판 국면에서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천막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재판을 한다면 내일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당 지도부와도 만나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김문수 장관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대통령을 뽑아놓으면은 몇 명이 짜고 또 탄핵한다. 또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명확한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엿보인 겁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다음 주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작 당 안팎에선 출마는 시간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며 다음 주부터 절차를 밟아 국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온몸을 바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주 후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현직 시장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늦게 출마 선언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중진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경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민주당은 본격 선거 모드로 돌입하기에 앞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만큼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를 반려하자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대행을 자처하는 듯한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내란 수계 참모들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십시오.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불행이라고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게는 불행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결국 한 대행이 출마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왕이 물러나고 아들이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왕, 한 대행을 아들에 비유한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대선은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나와봤자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 재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이 비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도 출마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고심 중입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모레 오전 11시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섭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릴 예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로 각을 세우기 어렵고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재수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후보 윤곽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늦어도 59일 안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예상보다 빨라지는 것 같은데 우선 김문수 장관 얘기를 좀 해보죠. 출마하는 겁니까? 네,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일단 출마 확정된 게 아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등장한 건 집 앞에서 기다리는 지지자가 있어서 예정에 없이 나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지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출마 쪽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복당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단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주자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지지자들 충격 때문에 조기 대선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등 탄핵 반대 후보들이 먼저 치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분노한 민심이 식기 전에 그 동력을 등에 업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 오늘 지지자 앞에 서서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이 파면하는 게 맞냐면서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홍 시장도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반대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요.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탄핵에 찬성했던 주자들은 급할 게 없다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등은 모두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간은 내 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먼저 나섰다간 괜히 탄핵 반대 세력의 표적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결국 본선 경쟁력을 볼 테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계엄과 선을 그어온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주 후반에는 모두 공개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대통령 탄핵 애도 기간 바로 오늘까지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고 바로 당 경선관리위원회를 띄울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비 후보 등록받고 출발할 실무 준비 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당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도 좀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조기 대선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걸로 봤는데요.
파면 당일인 어제 지도부와 만나서 당을 중심으로 대선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죠. 오늘도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입법 권력을 가진 이재명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로 대선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불복의 여지가 사라진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출마하는 겁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후보로 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 중도층 붙잡을 수 있는 후보 아니냐며 관심 보이더라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내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인사 아니냐는 겁니다. 신선하고 강단도 있다. 당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에 내심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굳이 키워줄 필요 없다며 한 총리 재탄핵은 하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나와주면 고맙다. 계엄의 추억만 더 떠오르게 하지 않겠냐는 기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텐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네,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 총리 측은 전국 수습하기도 바쁜데 생각할 겨를이 있겠냐며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 해프닝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박하게 조기 대선판이 돌아가고 있고 내일부터 많은 변수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쯤 관저를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주말은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서초동 사저로 먼저 갔다가 서울 시내 단독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파면 이틀째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 준비와 함께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서울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 또 다른 제3의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파면 직후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주상복합인 서초동 사저는 경호가 쉽지 않고 키우는 반려동물도 많아서 서울 시내 단독주택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정리할 게 많다며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관저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한 측근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인들 관저에 더 있고 싶겠냐며 준비되는 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은 중단됐고 윤 전 대통령 SNS 계정 안내문도 변경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실로 옮기는 이관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11일간의 최장 심리를 마친 소회를 전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송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에 난 결정이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관련 사안을 충실히 보도한 언론인,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기동대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또 헌신적인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행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송곳 질문을 하거나 솔직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문 대행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후 김영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으며 퇴장했는데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김영두 재판관에 대한 응원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행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맞은 첫 주말인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선 탄핵 반대 집회와 이 환영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앞은 여전히 이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난 헌법재판소 앞은 정막 그 자체입니다. 정문 인근 빼곡하게 들어섰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화환도 모두 수거됐고 철제 펜스가 세워졌습니다. 헌재를 둘러싼 일부 진공 상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헌재 앞 도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늘도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는데요. 경찰 버스 수십 대를 세워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 중입니다. 파면 선고 후 첫 주말, 광화문 등 도심에선 궂은 날씨에도 탄핵 관련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8천여 명이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측은 국민 저항권 발동이라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습니다. 또 파면 선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며 헌재 해체 주장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보다가 국민 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한편 경찰 비공식 추산 7천여 명이 모인 탄핵 찬성 집회 측은 헌재 선고 결과는 국민의 승리라며 탄핵을 환영한다고 자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은 보란 듯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게 곧 애국심이라는 발언까지 했다는데 과연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 건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통을 벗은 특수부대원들이 차력쇼에 가까운 훈련을 펼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흡족하게 바라봅니다. 김 위원장은 위장복을 입은 병사에게 다가가 저격 소총의 상태를 살펴보고 직접 총구를 겨눠보기도 합니다. 시가전과 대전차 로켓 훈련까지 참관한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만족한 듯 미소를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어제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부대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마당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실전 능력은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제일 가는 애국심이고 충성심이며 북한은 훈련이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변화 추이에 맞춰 진행됐다면서 우리식의 새로운 전법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다수 희생시킨 드론에 대한 대처법을 연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한 경험들, 드론 전쟁이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된 거고. 한편 오늘 북한 매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외신을 인용해 짧게 보도했습니다.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았는데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남측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미국이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파면 결정 약 12시간 만이었는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속적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반응이 나온 직후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의 탄핵 관련 상황에 말을 아껴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의 상황을 알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has full conf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a peaceful and stable path forward and the institutions of that country.
유럽연합 EU도 한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는 공통의 이익이자 공유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국 BBC는 윤 전 대통령이 더욱 분열된 대한민국을 남겼다며 향후 통합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가 오늘부터 실행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 제품에 10%의 관세가 붙는 겁니다. 중국이 맞불 관세로 반격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는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정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관세 10%가 발효됐습니다. For decades, our country has been looted, pillaged, raped, and plundered by nations near and far, both friend and foe alike. 관세 부과 품목은 지난 3일 이미 적용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입니다. 오는 9일부터는 관세가 25%로 일괄 상승 부과됩니다. K푸드 열풍 속에 라면 등 식품이 수출 핵심 품목으로 되면서 식품업체는 비상입니다. 당연히 타격이 있는데 당분간은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 공장이 없는 업체들은 생산량부터 비상입니다. 당장은 미리 보내놓은 물품들부터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 물류창고 네 곳이 있어가지고 선제적 대응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4일 뒤 25%로 오르는 9일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겨 배에 싣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폭탄에 중국은 10일부터 34%의 맞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 자동차 가격을 2달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시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점유율과 판매량 감소를 위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는 자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It is now becoming clear that tariff increases will be significantly larger than expec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이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그 여파는 미국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틀 새 미국 증시에서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평일에 골프를 즐기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뉴욕 증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97%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틀간 낙폭이 11%를 넘었습니다. 이틀간 뉴욕 월가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무려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 9,660조 원으로 거의 1경 원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는 약 15%, 테슬라는 약 16% 떨어졌습니다. 2023년 세계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선 애플마저 무너지면서 지구상에서 시총 3조 달러 기업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호 관세 발표 다음 날 플로리다 사저로 이동해 골프를 즐겼습니다. 보통 금요일에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하루 빠른 목요일에 이동했고 증시가 폭락하던 금요일 낮에도 6시간 가까이 골프를 쳤습니다. 트럼프는 주식 폭락은 자신의 전략이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올렸지만 Trump is crashing the stock market by 20% this month, but he's doing it on purpose. And this is why Warren Buffett just said Trump is making the best economic moves he's seen in over 50 years. 버핏 측은 곧바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이어진 미국 증시 강세장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맞불 관세가 실행되는 향후 닷새 안에 미중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독일은 뉴욕 금고에 보관 중인 1,200톤의 자국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독일이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인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차기 정부가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영국 외신이 밝혔습니다. 독일은 경기 침체 시 신속한 달러 확보를 위해 뉴욕에 금을 보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가 유럽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문제에 소홀해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며 금 인출까지 고려한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금 보유국입니다. 총 1,200톤가량을 뉴욕 맨해튼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곳곳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독일 금 보유량의 30%로 181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1950년대부터 미국에 금을 보관해왔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이룬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금으로 전환해 그 사이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독일의 금 인출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독일 의회가 미국이 맡겨놓은 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기밀 문서를 공개한 뒤 회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독일 중앙은행은 미국 은행에 금괴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남해에는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진 몽돌로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이 몽돌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라고 합니다. 그 양이 많든 적든 함부로 가져왔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둥근 자갈 몽돌로 유명한 남해안의 한 해변. 한 여성이 해안가에서 돌을 집어듭니다. 집은 게 마음에 안 드는지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남성은 묵직한 비닐봉지를 차에 싣고 자리를 뜹니다. 해변에 있는 몽돌을 무더기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해변의 원래 모습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세상에 돌이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몽돌 해수욕장이냐. 하나씩 주워가는 것도 사실은 반출이 금지가 돼 있는 건데 저렇게 몽둥이로 가져가 버리면. 해안가에 있는 돌을 가져가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2023년 제주도에선 중국인 모녀가 집마당을 꾸미겠다며 몽돌 100여 개를 무단으로 가져가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불법 채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계도와 단속도 진행 중입니다. 돌 몇 개 가져가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성된 해안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환풍구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사고로 부서진 환풍구를 점검하려다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부딪히더니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습니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지하철 환풍구 옆에 멈춰섭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인근에서 운전자 등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서진 지하철 환풍구를 점검하러 온 50대 남성이 철제 덮개 위로 올라 몇 발 내딛는 순간 그대로 추락합니다. 3m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후송됐고 승원 목숨 지장사고 거둔 정도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고속도로 위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화물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9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요금소 인근 갓길에 주차된 5톤 트레일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자리에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동진강교 인근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적재함에 실려있던 포대가 쏟아져 한때 통행이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이런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교도관인 척 연기를 하면서 방검복 같은 교정 물품의 대리 구매를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끊임없이 진화 중인 피싱 수법,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교도소 직원인 것처럼 연락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30년 넘게 장판업체를 운영 중인 A씨. 지난달 경주교도소 교도관이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판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경주교도소 총무과로 해주시면 돼요. 대소사들 우수공사 때문에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전화로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저희 교도관들 입는 보호 조끼 있잖아요. 거래처가 있는데 갑자기 한 개당 95만 원인데 갑자기 110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어요. 거래하던 방검복 업체가 가격을 올렸다며 도소매업자 자격으로 싸게 대신 사달라는 겁니다. 요거 사장님께서 좀 주문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사장님한테 가서 바로 결제를 해드릴게요. 고민하던 A씨는 방검복 비용으로 1,7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이후 교도관과 방검복 업체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를 속인 교도소 공문도 사업자 등록증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일반인인가요? 이런 회사도 아니고 교도소라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믿었어. 내가 이래 당한다 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서울에 있는 한 가구업체 사장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부교도소라고 하면서 방범복을 그걸 대신 구매해달라는 식으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후불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좀 노리지 않았나. 최근 2달 사이 법무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만 70여 건. 서울, 부산 등 전국 교정시설 30여 군데를 사칭했습니다. 실제 자신의 이름이 위조 공문서에 기재돼 당황했다는 한 교도관은 교도소 물건 대부분은 일괄 구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검복이나 이런 교정 장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AS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구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당은 피싱 수법의 전형대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사용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 법무부는 비슷한 전화가 오면 해당 교정시설로 직접 연락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입니다. 벚꽃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군항제가 열리고 있는 진해에선 이번 주말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봄나들이 인파로 북적인 진해의 모습, 홍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이 모여 연분홍 터널이 됐습니다. 활짝 핀 꽃망울에는 봄 기운이 한가득입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출입이 금지됐던 웅동수원지 벚꽃 단지입니다. 올해 군항제를 맞아 57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다른 또 지역 벚꽃에 비해서 나무가 높아가지고 지붕처럼 벚꽃이 다 활짝 펴 있어서 많이 이쁩니다. 지난달 이상 좋은 현상으로 진해 군항제 벚꽃은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개화가 늦었습니다. 이번 주말 90% 이상 꽃을 피우면서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 여파로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산중객들은 차분하게 봄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요즘에 나라도 그렇고 되게 우울한데 모두가 다 이런 꽃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산불 피해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벚꽃 보면서 다들 좀 마음 좀 푸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벚꽃도 어제부로 공식 개화 소식을 알렸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벚꽃 축제장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쯤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순진과 존경 사이는 뭡니까? 네, 순진했다, 그리고 존경한다. 이 발언 사이에는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던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있는데요. 여야 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네, 아무래도 여당은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만큼 우호적인 결정을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헌재 평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줄 거다. 헌법 절차를 누구보다 중요시해 왔던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만장일치 파면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순진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결국 정영식 재판관이 돌아선 거다. 3명의 보수 재판관이 똘똘 뭉쳤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실은 뭐예요? 정영식 재판관에 정말 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번 자세히 되짚어보면요. 정영식 재판관의 송곳 질문, 진영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국가적인 활동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포교력에 관련해서는 답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엄 자체의 통제하라, 끌어내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맥락을 끊고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검거를 요청했어요?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네, 결국 만장일치 결정에 민주당에서는 존경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정 재판관을 콕 집어서 격앙된 메시지를 쏟아냈던 민주당에서는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정영식 재판관께서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한 사실 인정, 특히 주심 재판관이신 정영식 재판관.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요, SNS에 보수 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며 용기와 결단에 존경의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나 달라지네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4월 4일이면 어젠데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바로 어제죠.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수습하고 특히 시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켰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월 4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재판관처럼 일치된 의견. 네, 야권도 아니고 오히려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로 여당 의원들도 폭발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 나왔고요. 생각, 뜻, 이념이 같이 않은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큰 선거, 대선 같은 경우에 이길 수 있겠냐. 어제 단체 대화방에서도 충돌했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의 김 의원 저격에 친한계 한 의원은 그래도 소속 의원이지 않냐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자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집안 싸움 하느냐,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오겠죠. 껄끄러워도 일단은 안고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 이복현, 김상우. 꿀밤이 한 대가 아니라 한 3대 때리고 싶고. 조기 대선 이제 60일도 남지 않았죠. 당내 내분 수습하랴, 선거 준비하랴, 1분 1초가 아쉬운 수험생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봄 내음을 짙게 해주는 봄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칩니다. 앞으로 내릴 비도 이슬비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못다한 바깥 활동이 가능하겠는데요. 전국이 맑고 한낮엔 따뜻해집니다. 큰 일교차와 한낮의 따뜻함, 봄꽃이 활짝 피기 좋은 여건이죠.
남부지방은 대부분 벚꽃이 만개했고 막 시작된 서울 등 중부도 다음 주 중반에는 벚꽃이 풍성하게 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와 울산 5도입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커집니다.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따뜻하고 목요일에 또 봄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